지금도 깨끗이 씻으면 괜찮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30년간 식생활 안전과 인체 반응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를 봤지만 이걸 모르고 드시다가 눈이나 뇌까지 영향을 받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얼마 전 74세 김정호님 사례는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평생 건강식만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설치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저를 찾아오셨죠. 원인을 찾아보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늘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그 식탁 위 습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시는 음식 중에 찜찜한 거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기농이면 안전하지 않을까? 깨끗이 씻으면 괜찮지 않을까? 냉동시키면 문제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믿음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30년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놓쳤던 식탁 위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남겨주세요. 김정호님은 평소 집에서 직접 키운 채소와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뜯은 상추로 쌈을 싸드시고 주말엔 텃밭에서 수확한 깻잎으로 장아찌도 담그시고 정말 누가 봐도 건강한 식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로션도 바르고 보습제도 쓰면서 견디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심지어 눈이 침침해지는 느낌까지 들었답니다. 병원에 가봐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검사 수치상으론 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하셨죠.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텃밭에서 바로 따온 채소를 물에 한번 헹구고 바로 드셨던 거예요. 깨끗해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유기농으로 직접 키웠으니 더 안전하다고 믿으셨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흙과 가까운 채소 잎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알들이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김정호님께 쌈채소를 살짝 데쳐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초만 담갔다 건지는 거예요. 아삭함도 살리면서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또 도마도 채소용과 고기용을 분리해서 쓰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워 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가려움증이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2달쯤 되니 피곤함도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은 밤에 편히 주무시고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조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생충과 직접 연결되는 식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쌈채소를 그냥 물에 헹궈서 드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상추든 깻잎이든 흐르는 물에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흙과 가까운 채소 잎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알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로만 씻어선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국내 식품환경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잎채소 표면 오염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특히 유기농 재배 환경에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8세 박영수님은 매 끼니 쌈을 드신 뒤로 가려움 증상이 심해졌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셨죠.
알고 보니 생으로 드시던 쌈채소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해요. 5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30초 정도만 데쳐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안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삭함을 살리려다가 안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쌈채소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씻어서 바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고기를 드실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겉이 익어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육즙이 살아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겉이 익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식품안전연구에서도 중심 온도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고기 속까지 75도 이상 올라가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72세 이정훈님은 육즙이 좋다며 덜 익힌 고기를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자주 생겼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익힘 정도가 문제였죠. 제가 권해드린 건 속까지 완전히 색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큰 예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고기 익힘 정도를 줄이셨나요? 육즙 때문에 덜 익힌 고기를 선호하시진 않으셨어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화학 비료를 안 쓰니까 당연히 더 안전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배 방식과 위생은 별개의 문제예요. 유기농 재배에 쓰이는 퇴비 속에도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국내외 연구를 보면 퇴비 사용 환경에서 오염 위험이 보고되기도 했어요. 70세 오미자님은 유기농만 고집하셨어요. 비싸도 건강을 위해 꼭 유기농만 드셨죠.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자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수경 재배 채소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흙과 접촉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든요. 유기농이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어떻게 키웠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채소를 고르시나요? 유기농이라는 표시만 보고 선택하진 않으셨나요? 민물고기도 조심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회로 드시는 경우가 위험해요. 바다 생선은 괜찮아도 민물고기는 다릅니다. 민물 환경 자체가 오염 위험이 높거든요. 강이나 호수에는 다양한 알들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물고기 몸속으로 들어가면 근육 사이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국내 수산연구기관 조사에서도 민물고기 감염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붕어나 잉어 같은 종류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69세 최동수님은 낚시를 즐기시는 분이었어요. 직접 잡은 물고기를 회로 드시곤 하셨죠. 신선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달 후 눈이 침침해지고 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민물고기가 원인이었어요. 제가 강력히 권해드린 건 민물고기는 절대 날 것으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7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하면 안전해져요. 혹시 민물고기 회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선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냉동시키면 다 죽는다고 믿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균이나 알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영하 20도에서도 몇 주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 식품안전 연구 결과를 보면 완전히 죽이려면 영하 35도에서 최소 15시간 이상 냉동해야 한다고 해요. 일반 가정용 냉동고로는 어려운 온도죠. 66세 한미경님은 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해동해서 드셨어요. 이러면 안전하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냉동만으론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냉동 후에도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시는 거예요. 냉동은 보관 방법일 뿐 조리 방법이 아닙니다. 익히는 과정을 절대 건너뛰면 안 돼요. 혹시 냉동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덜 익혀 드신 적 있으신가요? 술에 담가두면 소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실주나 산삼주처럼 술에 재료를 넣어두시잖아요. 알코올이 살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안심하시는 거죠. 그런데 알들은 술에도 강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40도가 넘어도 몇 달은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 식품연구원 실험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담금주 환경에선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1세 송기철님은 직접 담근 매실주에 민물고기를 넣어 드셨어요. 몇 년 묵은 술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술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강조한 건 술에 담그는 방식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물고기나 야생 재료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술에 담가두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민물 재료 넣으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땅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과일은 흙과 직접 닿았기 때문에 위험해요. 겉을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내 농업연구기관 조사에서도 낙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표면이 상한 부분이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67세 정미숙님은 텃밭에 떨어진 복숭아를 주워 드셨어요. 껍질만 벗기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복통과 설사가 계속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일이 문제였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아무리 아까워도 땅에 떨어진 과일은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것만 따서 깨끗이 씻어 드세요. 아까운 마음에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혹시 텃밭에서 떨어진 과일 주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위험을 키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는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조리 온도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에요. 냉동도 중요하고 세척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건 열이거든요. 7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히면 대부분의 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온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드세요. 겉만 익어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냉동이나 술에 담그는 방법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익히는 겁니다. 고기든 생선이든 채소든 열을 가하면 안전성이 크게 높아져요. 요즘은 음식 온도계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하나 장만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기 속 온도가 75도 이상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드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이 습관 하나면 충분히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조리 온도를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눈으로만 익힘 정도를 판단하진 않으셨나요? 주방 도구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마 하나로 모든 걸 다 하세요. 채소 썰고 고기 썰고 생선 손질하고 다 같은 도마에서 하시죠. 저도 혼자 살 때 그랬습니다. 귀찮으니까 하나로 다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차 오염을 일으켜요. 고기에 있던 알들이 도마를 통해 채소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에 묻어있던 흙이 고기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섞이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채소와 고기 도마를 꼭 구분해서 쓰세요. 색깔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초록색은 채소용, 빨간색은 고기용 이런 식으로요.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와 칼을 세트로 구분해두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사용 후엔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특히 고기 손질한 도마는 세제로 꼼꼼히 닦고 끓는 물로 헹궈주면 더 좋아요. 집에서 도마를 몇 개 쓰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로 다 해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과일과 채소 세척 습관도 관건입니다.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물로만 씻어선 부족합니다. 특히 흙이 묻은 채소는 더 조심해야 해요. 흙 묻은 채로 오래 방치하면 알들이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거든요. 과일이나 채소를 사오시면 바로 씻으세요. 냉장고에 넣기 전에 먼저 세척하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으로 문질러 씻어야 해요. 그냥 담가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야 표면에 붙은 것들이 떨어져요. 특히 상추나 깻잎 같은 잎채소는 겹겹이 벌려서 씻어야 합니다. 겉잎만 씻고 안쪽은 안 씻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처럼 울퉁불퉁한 채소는 솔로 문질러 씻으면 더 좋아요. 요즘은 채소 세척용 솔도 많이 나오니까 하나 장만해 두시면 편합니다. 과일 세척 얼마나 꼼꼼히 하시나요? 혹시 물에 담갔다가 건지는 것만으로 끝내진 않으셨나요? 손 씻기도 절대 빼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재료를 깨끗이 씻어도 손이 더러우면 소용없거든요. 조리 전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특히 날고기나 생선을 만진 후엔 비누로 꼼꼼히 씻으세요. 물로만 헹구면 안 돼요. 비누를 충분히 묻혀서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문질러야 합니다.
최소 20초 이상 씻는 게 좋아요. 생일 축하 노래 2번 부를 정도 시간이면 됩니다. 요리하다가 코 만지거나 머리 만진 후에도 다시 씻으세요. 무심코 얼굴 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식사 전 손 씻기는 기본이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건조해서 손 씻기를 꺼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씻은 후 핸드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건조함과 위생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손 씻기 습관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냉장고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냉장고만 믿고 방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냉장고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냉장실은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계를 넣어두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문을 자주 열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해요. 또 냉장고 안을 너무 꽉 채우면 냉기 순환이 안 돼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7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아요. 채소와 고기는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핏물이 채소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고기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아래쪽에 두세요. 채소는 위쪽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를 정리하고 닦아주는 게 좋아요. 오래된 반찬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워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냉장고 온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식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서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밖에서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뷔페나 회 전문점에서 조심하세요. 신선해 보인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회는 되도록 바다 생선으로만 드시고 민물고기는 피하세요. 익힌 음식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바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여러 사람이 집게로 만지니까 교차 오염 위험이 있거든요. 되도록 가열된 음식을 선택하세요. 뷔페에서 회나 샐러드보다는 구운 고기나 찜 요리가 안전합니다.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식당은 피하는 게 좋아요. 주방이 보이는 식당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외식 메뉴 선택할 때 안전성도 고려하시나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면서 입 맞추거나 같이 자는 분들 계세요. 정이 많으셔서 그러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도 감염될 수 있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흙을 밟고 오면 위험해요. 발에 묻은 흙에 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만진 후엔 꼭 손을 씻으세요. 침이 묻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릇을 쓰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먹이세요. 수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주기로 관리하면 됩니다. 산책 후엔 발을 깨끗이 닦아주고요.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반려동물이 지나다니는 곳은 자주 청소하세요. 반려동물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위험한 음식을 드신 적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 받으세요. 초기엔 증상이 약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회복도 빠릅니다. 미루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관련 항목도 추가로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조기 발견도 중요해요. 정기검진 잘 받고 계신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실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이 아니라 방법이 건강을 지킨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으면 괜찮다는 생각, 유기농이면 안전하다는 생각, 냉동하면 문제없다는 생각. 이런 믿음들과 제대로 익혀야 안전하다는 현실 사이엔 큰 차이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현장 사례를 보면서 하나씩 알게 됐죠. 잘못 관리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도 망가지고 온몸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게 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방법만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쌈채소를 살짝 데쳐 드시고,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히고, 도마를 구분해서 쓰고, 손을 자주 씻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김정호님처럼 증상이 나타났던 분들도 습관만 바꿨더니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밤에 편히 주무시고 소화도 잘 되고 가려움증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만 고르라면 쌈채소를 반드시 살짝 데쳐 드시라는 겁니다. 50도 정도 따뜻한 물에 30초만 담갔다가 건지세요. 이것만 해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삭함도 살리면서 안전도 지킬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 끓이는 시간도 안 걸려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가족들한테도 꼭 이렇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절대 피해야 할 일일식품이 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도 함께 다룰 거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내용이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쌈채소 데쳐 먹기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마부터 구분해서 쓰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건강한 식습관 함께 만들어가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